눈 덮인 겨울 아침, 박범수 할아버지는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어느 요양원 로비로 조용히 들어섰어요. 건물 외벽은 중후한 멋을 머금고 있었고, 내부는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과 눈부신 샹들리에가 한껏 화려함을 자랑했지요. 입소 비용이 워낙 비싸 돈 많은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소문난 이 시설은 여느 요양원과 달리 전담 의사와 최고급 재활 장비까지 갖춰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담 절차도 까다로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응대조차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데스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담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접수 직원은 처음 보는 노인이 들어선 것을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재빠르게 살폈어요. 그가 내보인 시선에는 겉모습이 허름하다는 인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VIP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요양원인데요.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만 미리 시설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비용이나 조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직원은 순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에 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고가의 코트나 고급차를 끌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범수 할아버지는 그저 낡은 점퍼에 수수한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예약자 명단에 없으신 분께는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실상은 돌아가시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지요. 할아버지는 마냥 반발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건네려 했어요.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괜찮다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직원은 서류를 받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다른 동료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VIP 예약자도 줄을 섰는데 괜히 손해만 볼 수도 있잖아. 마치 들어서는 순간부터 할아버지를 장사 안 될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듯 했어요. 한편 카운터 옆에 서 있던 김윤정이라는 직원은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는 실습생 시절부터 노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이곳이 운영 방침면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내심 고민이 많았습니다. 안내라도 해드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선배 직원들 시선이 따가워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붙이지 않고 로비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벽 한편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창립 기념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성이 몇몇 지역 인사들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장면으로 아래에는 개원 기념 같은 문구가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가서 사진 중앙 인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곁눈질로 할아버지의 얼굴과 사진 속 청년을 번갈아 본 직원 한 명이 놀라운 눈빛을 드러냈어요.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주위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럴 리 없다는 분위기와 왠지 닮았다는 분위기가 뒤섞였어요. 한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립자가 예전에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었나? 잠시 뒤 원장이라는 인물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어요. 바쁜 표정으로 직원들을 흩어지게 하더니 할아버지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네며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직접 설립을 하신 그 박범수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오랜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한동안 이 시설에서 손을 뗐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직원들은 창립자임을 몰라보고 손님을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에 서로 낯빛이 창백해졌어요. 한 명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제대로 안내해 드렸을 텐데요. 할아버지는 연락했다면 거칠에만 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꺼내진 않았어요. 대신 로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조금 더 소박했죠. 어려운 분들을 무상으로 모시고 무료 의료 봉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달라졌더군요. 원장과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동안 이 요양원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고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귀족층만 들어올 수 있는 호화 시설로 자리 잡았어요. 일부에선 이곳이 돈 많은 노인들에게는 천국일지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담장조차 넘기 어려운 곳이라는 말이 돌았지요. 결국 원장은 할아버지를 응접실로 모시고 직원들은 밖에서 수군거렸어요. 진짜 창립자가 맞대. 어쩐지 사진 속 모습이랑 너무 닮았더라. 처음부터 박범수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했던 접수 직원은 당황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대로 가만둬도 되나 싶어 발만 동동 굴렀지요. 응접실은 고급 라운지를 방불케 했어요. 명품 가죽 소파와 장식장, 그리고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어 요양원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 VIP 라운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차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한숨 지었어요. 상당히 번듯해졌네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원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예전에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영입했고 그 덕분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VIP 중심으로 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투자 유치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있지요. 다만 그로 인해 어려운 분들이 배제되는 건 제 뜻과 다릅니다. 김윤정은 밖에서 대화를 엿듣지 못했지만 창립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 기회에 모든 게 달라지면 좋겠다 하고 내심 바랐지요.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온 후 시설 분위기가 상업적으로 흘러가면서 김윤정은 종종 회의감을 느껴왔습니다. 어떤 입소 희망자가 소득 증빙이 부족하다거나 재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거절당한 사례도 여러 번 보았어요. 한편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던 할아버지는 자신이 요양원을 세운 경위를 짤막하게 전했어요. 과거 무료 진료소로 시작해 자그마한 휴식 공간을 곁들여 운영했는데 점차 후원이 늘어나면서 의료시설을 확충할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들어오고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VIP 제도와 고액 입소료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도 덧붙였어요. 제가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었는데 계속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 번쯤 확인하고 싶었어요. 막상 와보니 제가 듣던 것보다 더 심각하군요. 원장은 말문이 막힌 듯 차잔을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했어요. 모처럼 창립자가 직접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어쩌나 하는 고민이 역력했지요. 제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들었어요.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결국 원장은 김윤정과 다른 직원을 불러 할아버지에게 시설을 안내하도록 했어요. 여러 최신 기기들이 구비된 의료실부터 재활센터, 식당, 개인실, 공용 휴게실까지 구석구석 돌아보는 동안 할아버지는 눈살을 약간 찌푸리기도 했어요. 겉보기에는 환상적이었지만 VIP가 아닌 일반 입소자는 예약이 밀려 치료나 물리치료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거나 식당 메뉴조차 등급을 나눠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김윤정은 할아버지에게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사실 저도 이런 VIP 제도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결정된 방향이라 말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메모장을 꺼내 짧게 기록을 남겼어요. 등급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군요. 원래 이곳 취지는 전혀 그게 아닌데. 시설을 모두 둘러본 뒤 다시 응접실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원장에게 당부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다시 이 요양원에 관여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제 이름이 창립자로 걸려 있는 한 이 상태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당장 제도를 완전히 뒤집긴 어렵겠지만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도 설득해야 하고요. 할아버지는 고요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떠났던 이유는 투자자들이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된다면 저는 차라리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예고 없이 다시 이곳에 나타났어요. 처음과 달리 로비 직원들은 벌써부터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원장이 바로 내려와 공손히 맞이했고 김윤정도 함께 나서서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쳤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 노력했어요. 원장은 분주하게 서류 뭉치를 내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VIP 전용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일반 입소자들도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더 풍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개선안을 작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실제로 VIP 전용 시설을 폐지하거나 줄이고 직원들의 응대 방식을 새로 교육한다는 항목이 보였지요. 다만 투자자 중 일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고급 리조트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원장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긴 합니다. 그래도 창립자님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이사회 다수의 생각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던 손님들도 이제는 먼저 다가가 조심스레 안내를 해주기 시작했지요. 낡은 외투를 입은 방문객이 오더라도 옛날처럼 예약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친절하게 상담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정은 드디어 이 시설이 바르게 가려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요양원에서는 작은 음악회 행사를 열어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즐길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날 박범수 할아버지는 다시 모습을 비췄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이미 마음을 다잡은 듯 능숙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한바탕 웃으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전보다 훨씬 낫네요. 원장 역시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지요. 이제부터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회는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이전에는 VIP 입소자 전용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기에 일반 입소자들은 자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무대 앞자리에 따로 VIP 좌석을 두지도 않았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노인과 젊은 자원봉사자가 섞인 작은 합주단이었고 곡이 끝날 때마다 여러 입소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할아버지는 공연이 끝난 뒤 식당과 휴게실 등을 다시 확인했어요. 직원들은 깍듯하게 할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지만 그는 말했어요. 저 혼자 둘러볼 테니 편하게 계십시오. 그러곤 슬쩍 떨어져서 직접 입소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이곳 생활은 어떠세요?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최근엔 차별이 줄었다고 느낍니다. 직원들 태도가 달라졌어요. 입소자 중 한 명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VIP가 아니면 제대로 안 봐준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젠 식사 메뉴도 다 함께 공유하네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길로 답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 모습을 본 김윤정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창립자가 직접 돌아와 손수 나서니 이렇게나 빨리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지요. 그날 저녁 원장과 주요 스태프들은 박범수 할아버지와 다시 모여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원장은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VIP 전용 특별실을 줄이고 그만큼 재활센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계층이 아닌 분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넓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입니다. 할아버지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자칫 또 다른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견이 오간 뒤 원장은 이사회와 투자자들도 서서히 납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익성만 추구하다가 평판이 나빠지면 결국 시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창립자의 이름이 계속 걸려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된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 요양원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작은 설명회를 열었어요. VIP 제도는 유지하되 무분별한 특혜는 축소하고 모든 입소자들이 동등하게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한다는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지요. 간호사와 조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도 재정비되었고 차별적인 응대는 징계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입소자들과 그 가족들은 설명회를 듣고 나서 환호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도 진짜 사람 냄새가 돌아오는 듯하네요. 특히 난청이 있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제야 제값을 하는구나 라는 평이 퍼졌지요. 로비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져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직원들에게 먼저 미소 섞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박범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밝은 옷차림에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로비에서부터 환하게 맞이했고 원장은 자신 있게 안내에 나섰습니다. 요즘 입소자 만족도가 제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예전 같으면 VIP석이나 고가 좌석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을 텐데 이젠 그런 경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식이요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문 코너만 따로 있었고 대부분의 어르신은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덕분에 우리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곳이 더 좋아졌다면 저도 기쁩니다. 공연 무대나 특별 행사 일정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VIP 초청 행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젠 입소자 누구나 참여하는 정기 소모임이나 작은 문화 행사가 생겼다고 했지요. 김윤정은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전보다 일이 늘었지만 보람을 느껴요.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김윤정에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라고 건네며 더 많은 직원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되찾도록 함께 힘써 달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원장은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안정적 운영만 보장된다면 굳이 VIP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더군요. 이미 우리가 너무 거칠게 밀어붙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요양원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돈만 밝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요.
그렇게 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한 어르신이 신문사에 미담 제보를 했다고 전해졌어요. 처음엔 깍쟁이 같은 직원들이 위아래를 가리며 대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누구든 차별 없이 반겨준다는 내용이었고 박범수 할아버지라는 창립자의 방문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는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었고 돈 많은 노인만 받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요양원에서는 또 다른 소규모 행사를 열어 입소자들의 작품 전시를 진행했어요. 그림이나 수예품, 시화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마련되었는데 그날도 박범수 할아버지는 참석했어요. 예전과 달리 직원들은 마치 반가운 친인척을 맞이하듯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며 여러 어르신과 일일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활동이 정말 중요하지요. 나이가 들어도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삶이 풍성해지니까요. 작품을 감상하던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VIP들이 주도하는 행사에서 구경만 했는데 이젠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즐겁네요. 저도 곧 작품 하나 내보겠습니다. 라며 웃었고 주위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며 호응했지요.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로비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예전엔 접수 데스크 뒤편에 있는 직원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없는 방문객에게도 돌려보내기가 아닌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서류 절차가 필요하면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광경에 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짓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가 보군. 그 즈음 한참 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접수 직원도 깊이 반성하며 태도를 바꿨다고 해요. 예전에는 VIP 외에는 귀찮다는 생각이 컸지만 창립자를 몰라보고 문전박대했다는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이후에는 어떤 이가 찾아와도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서류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성을 다해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 원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또 생길지 모르지만 주춧돌만 제대로 놓으면 시설이 올바른 길을 갈 겁니다. 원장은 허리를 숙이며 단호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이 잘 마무리되며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창립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애쓰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자주 들를 테니 상황을 꾸준히 보고해 주세요. 이번 변화를 계기로 정말 많은 분이 이곳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로써 한때 돈 많고 세련된 노인들만 모시는 곳이라고 비판받던 이 요양원은 창립자의 예상치 못한 방문과 엄중한 일침으로 인해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어요. 과거 봉사 정신으로 시작된 정신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직원들과 입소자, 그리고 투자자까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변화는 아직 멀었겠지만 적어도 VIP만 바라보며 오만하게 문전박대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교훈을 얻었지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모든 어르신에게 인격적 존중을 다할 것. 이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칙이야말로 창립자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김윤정은 특히 뿌듯해했어요. 이제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됐네요. 입소자들 역시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은 한층 더 안심하고 부모를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정원에서는 작은 차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입소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즐기고 있었지요. 멀리서 보면 평범한 노인들의 소소한 모임 같았지만 그 속에는 특별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범수 할아버지가 정원 벤치 한쪽에 자리 잡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정원은 고즈넉하면서도 활기가 넘쳤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과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었고 바람결에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몇몇 어르신들과 나란히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가끔은 자신의 경험을 조곤조곤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한 어르신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박범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답했습니다. 젊었을 땐 의사였지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곳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이곳을 처음 세우신 분이 할아버지셨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땐 지금처럼 크고 화려한 시설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료 진료소에 간단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 뜻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시설이 점점 확장되었답니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감격한 듯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거군요. 박범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분의 도움과 노력 덕분이었지요. 다만 한동안 이곳을 떠나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초심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는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추억을 꺼내며 웃음을 나누는 가운데 한 어르신이 재치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들이니 여기서 쫓겨날 뻔하셨다면서요.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되셨네요. 그 말에 모두가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도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참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주인이에요. 이곳의 주인은 여러분이지요. 저는 그저 잊힌 초심을 되살리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곳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대화와 웃음은 그동안 시설 내부에 남아있던 냉랭함이나 무관심의 벽을 허물어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박범수 할아버지의 솔직하고 따뜻한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진정성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지요. 그 풍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원장과 직원들은 차분하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이라면 VIP와 일반 입소자가 같은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한때 큰 파문을 일으킬 뻔했던 사건이 오히려 이 요양원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진정한 복지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입소자와 방문객의 겉모습이나 재력 상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사람을 먼저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입소자들이나 그 가족들 역시 차별 없는 응대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요. 이제서야 정말 이곳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문전박대당한 노인이 사실 창립자였고 그 사실이 밝혀지자 시설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는 사건은 이곳을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반전은 직원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입소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박범수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올 때마다 입소자들은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입소자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 신기한 분이세요.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다니요. 오늘도 박범수 할아버지는 종종 요양원을 찾아와 직접 변화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네, 창립자님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진정으로 알고 있었어요. VIP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 그 자체가 VIP 정신이라는 사실을요. 입소자들 역시 그 변화를 몸소 느끼며 이곳에서의 나날을 평화롭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윤정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박범수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시설 내부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니 말입니다. 그날의 정원은 햇살만큼이나 따뜻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과 감사의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한때 차갑고 고립된 느낌이 가득했던 요양원이 이제는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진정한 보금자리로 거듭난 것이었지요. 박범수 할아버지와 함께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